네, 월요일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1월 15일 금요일 오늘의 미국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은 먼저 이 미국의 이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오늘 이 미국의 주식시장을 보면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이렇게 또 출발하고 있으면서 뭐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뭐 플러스 0.1%, S&P 500은 뭐 마이너스 0.1%, 그리고 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0.2% 정도, 나스닥만 이렇게 소폭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어제는 이 다우존스는 역대 최고치를 이렇게 또 갈아치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연준의 이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 이 미국의 기준 금리는 동결을 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도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내년부터는 돈이 많이 풀리겠다라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미국의 주식시장은 이렇게 또 상승을 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이 소매 판매를 본다고 하면은 지난 11월 달에 또 굉장히 또 좋았다고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리테일 세일이 굉장히 또 좋아가지고 이 미국인들을 본다고 하면은 아직도 굉장히 돈을 잘 쓰고 있다 라고 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치를 이렇게 또 갈아치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또 여기 AP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오늘도 이렇게 또 살짝은 올라가고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연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이제 동결을 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마도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7주 연속 미국의 주식시장은 상승세로 아마도 주간 마감을 이렇게 또 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7주 연속 상승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 뭐 불막해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최근 들어가지고 이 미국 주식시장은 엄청나게 지금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10년 만기 이 미국의 국채율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이 국채율이 이번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한 4.2% 정도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국채율이 이렇게 또 급격하게 이렇게 또 내려가게 되면서 4%가 깨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국채율이 내려간다고 하면은 본드가 이렇게 또 올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주식시장도 이렇게 또 같이 잘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실제적으로는 이 미국의 기준금리는 뭐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내릴 것 같다라고 하니까 벌써부터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이 원래대로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제 굉장히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또 가파르게 상승을 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뉴욕에 있는 연은 총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제 이 파웰 의장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 그거 너무나 좀 과장되게 얘기를 한 것 같다. 이 연준을 본다고 하면은 내년에 이 금리를 인하를 할 그럴 시기는 은원조차 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시장에서 내년에 금리가 내려갈 것 같아 라는 그런 기대감에 찬물을 아주 그냥 흠뻑 끼얹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이렇게 더 상승하려고 했다가 주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주간 상승률을 본다고 하면은 이 주간 상승률은 이렇게 또 잘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추워가지고 제가 예전에 코스코에서 산 이 지포 전기 손난로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딱 손에 쥐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뉴스를 보거나 그리고 이 영상 편집을 할 때 손을 이렇게 또 많이 쓰는데, 그런데 이 3층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난로를 틀지 않은 상황에서 손가락이 굉장히 차갑습니다. 손가락이 차갑다고 하면은 뭐 키보드 치는 거나 뭐 마우스 움직이는 거 굉장히 느려져 가지고 지금 난로를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데, 그나저나 오늘 굉장히 춥네요. 어쨌든 간에 여는 총재는 이렇게 또 찬물을 끼얹게 되면서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연준이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인플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을 2%대로 이렇게 또 맞추는 것에만 지금 목표를 이렇게 또 잡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좀 뭐 금리가 내려간다니 만다느니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게 그거는 시기상조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월가에 있는 이 투자자들이 또 내년을 본다고 하면은 수많은 이 투자자들은 내년에 좋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게 되면서 주식시장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몇몇 이 투자자들을 본다고 하면은 내년에 이 S&P 500도 떨어질 것 같고 미국의 주식시장도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미국의 경제도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인들이 지금 뭐 고용시장이 지금 차가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시장이 차가워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버는 돈들이 지금 조금씩 줄어들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모아뒀었던 그 돈을 본다고 하면은 그 돈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저축을 해뒀었던 그 돈이 떨어지고 고용시장이 냉각이 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돈을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분명히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그런 투자자들도 있다고 하네요. 지금 이렇게 둘로 나뉘고 있어가지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내년에 어떻게 주식시장이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최근 한 달간을 본다고 하면은 최근 한 달간은 미국의 주식시장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이렇게 또 전망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잘 오르고 있죠. 그런데 내년에 어떻게 될런지 계속해가지고 뉴스를 보면은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인텔 있지 않습니까? 인텔이 차세대 Xeon 칩을 이렇게 또 내놨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5세대 이 Xeon 칩을 이렇게 또 내놓게 되면서 이 AI가 이렇게 또 탑재가 됐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차세대 컴퓨터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Xeon 칩을 가지고 이 AI를 이렇게 또 돌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인텔을 본다고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AI에 대한 독주가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AI에 대해 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많이 관심에 이렇게 또 쏠리게 되면서 이 엔비디아의 독주를 막기 위해 가지고 이 인텔에서도 이 AI에 관련이 된 그런 칩들을 계속 이제 내놓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엔비디아만 이렇게 또 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텔이나 뭐 AMD나 이런 칩 강자들이 계속해서 잘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는 컴퓨터나 뭐 AI나 인공지능이나 로봇들이나 그리고 뭐 자동차들 있지 않습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랑 그리고 이 로봇가 상용화가 돼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또 많이 퍼진다고 하면은 그때 또 엄청나게 칩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엔비디아, AMD, 뭐 인텔 이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당연히 덩달아 삼성이나 이 TSMC 이 칩을 제조를 하는 그 매니팩처들도 엄청나게 돈을 벌겠죠. 그런데 그게 언제 될런지 그 기간을 잘 안다고 하면은 잘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면은 투자를 잘 해가지고 또 돈을 또 많이 벌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어마무시하게 이 전기차에 대해 가지고 인기를 이렇게 또 갖게 되면서 엄청나게 또 팔아제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전기차가 계속해 가지고 인기가 떨어져 가고 있으면서 지금 재고가 어마무시하게 쌓이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전기차 재고를 본다고 하면은 작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대략 한 2배가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포드나 GM이나 뭐 수많은 이런 자동차 회사들에서 이 전기차를 제조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계획을 바꾸고 있다 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런 자동차 업체들을 본다고 하면은 전기차만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연기관차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이런 것들을 같이 생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를 조금만 생산을 하더라도 이제 다른 차를 지금 잘 팔리고 있는 차를 이렇게 더 생산을 해내면 되니까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계획을 변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테슬라를 본다고 하면은 테슬라는 전기차만 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전기차에 대해 가지고 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타격을 테슬라는 더 좀 강하게 받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지금 이 테슬라를 본다고 하면은 뭐 다른 이 전기차 업체들이랑 좀 많이 다르거든요. 생산 단가도 굉장히 낮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전기차 팔리는 곳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테슬라가 또 많이 팔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위험을 좀 낮출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또 계속되는 이 자동차 업체들에 대한 뭐 실적 발표가 있었을 때 과연 테슬라는 어떻게 될는지 계속해가지고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또 테슬라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이 테슬라의 헤드쿼터를 이렇게 또 텍사스로 옮기게 되면서 이 텍사스에다가 기가 팩토리도 만들고 또 굉장히 많은 인력들을 이 텍사스로 이렇게 또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일론 머스크가 이 텍사스에다가 새로운 대학교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대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한 1억 달러를 투입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뭐 과학 같은 거, 수학 같은 거, 뭐 공학 같은 거, 메카닉 같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인재를 이렇게 또 양성을 해 가지고 테슬라나 그리고 이 스페이스 X에다가 이렇게 또 투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에듀케이션에다가 이 투자를 많이 해야지만 이제 앞으로 미래에 나아가서는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일론 머스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뿐만이 아니라 이 스페이스 X도 이렇게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스페이스 X가 하고 있는 그 사업들 중에 스타일링크라고 있거든요. 적에도 이 인공위성을 무시하게 이렇게 또 깔아 놔가지고 이 위성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거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스타일링크에 대해 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직접적으로 인공위성이랑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핸드폰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범 운행을 하는 것을 지금 허가를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가지고 뭐 티모빌인가 이렇게 또 해가지고 직접적으로 이 핸드폰이랑 이 스타링크랑 이용을 해가지고 핸드폰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테스트를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서는 땅덩어리가 너무나 이렇게 또 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심지 이제 밖에 좀 외진 곳을 간다고 하면은 핸드폰이 터지지가 않거든요. 핸드폰이 터지지가 않는데, 그런데 만약에 인공위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핸드폰을 쓸 수 있게 만든다고 하면은 그 어떤 곳을 가더라도 전 세계 어떤 곳을 가더라도 핸드폰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또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일론 머스크의 이 스타링크가 이렇게 또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정말 잘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뭐 대중적으로 계속 잘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기술이 더 발달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인터넷이나 그리고 이 전화국 같은 그런 기지들이 필요 없지 않고 전부 다 인공위성으로만 인터넷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통화를 이렇게 또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와, 이것도 엄청나겠네요. 만약에 실제로 그게 가능한다고 하면은 뭐 버라이즌이나 뭐 티모빌이나 그런 뭐 수많은 뭐 통신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통신 업체들이 다 사라지고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전부 다 잡아먹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야, 이 스페이스 X에 대한 그런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 가디언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메타 있지 않습니까? 이 페이스북의 이 메타에서 이 인스타그램에서 또 트레드라고 해가지고 이 트위터랑 비슷한 그런 앱을 이렇게 또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트레드가 미국에서만 이렇게 또 사용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유럽에다가 이렇게 또 출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유럽으로 이렇게 또 출시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을 또 끌어모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최근 들어가지고 이 메타를 본다고 하면은 실적이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메타의 실적이 좋아지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것 또한 일론 머스크랑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 일론 머스크를 본다고 하면은 트위터를 이렇게 인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트위터를 인수를 한 다음에 프라이빗 컴퍼니로 이렇게 또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트위터에 대한 뭐 로고 같은 거나 이름 같은 거 다 버려버리고 X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X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잘 운영을 하면은 좋은데, 그런데 일론 머스크가 뭐 입방정 막 어마무시하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X를 본다고 하면은 프리덤 오브 스피치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에 대해 가지고 검열을 하지 않고 그냥 다 내비로 두다 보니까 음모론 같은 거 많이 나오고 뭐 가짜 뉴스들 엄청나게 많이 퍼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이 유대인에 대해 가지고 유대 혐오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도 옹호를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대기업들에서 X에다가 주고 있었던 그 광고를 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X에서 광고를 이렇게 또 뺀다고 하면은 다른 곳에다가 또 광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다른 곳이 바로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네요. 인스타그램 그리고 이 트레이드에다가 그 X에서 하고 있었던 그 광고들을 모두 다 거기다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메타의 매출이 지금 굉장히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이 메타 죽어가는 줄 알았더니만 굉장히 또 잘 되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터키 에어라인 있지 않습니까? 이 터키 에어라인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전 세계를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에어 트래블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터키 에어라인에서도 지금 이 비행기를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서 이 에어버스 있지 않습니까? 이 에어버스의 비행기 220대를 더 주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이 터키 에어라인에서 이 에어버스에다가 주문을 한 그 비행기량을 본다고 하면은 355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어마무시하게 비행기를 오더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야, 이 에어버스 요즘 들어가지고 또 잘 나가고 있는 것 같네요. 뭐 아시다시피 보잉을 본다고 하면은 전 세계에서 딱 이 두 항공사만 이 두 비행기 만드는 곳만 이 민간 업체에서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뭐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두 회사밖에 없죠. 이 보잉이랑 그리고 에어버스밖에 없는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보잉에서 이 737 맥스에 대한 그런 추락 사고가 몇 개가 있어가지고 지금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잉에서 이렇게 오더를 하는 것보다 또 다른 곳 이 에어버스에서 오더를 하는 그런 사례가 지금 많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잉에서의 비행기 판매는 계속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양분화가 이렇게 또 되다 보니까 에어버스도 예전보다는 지금 굉장히 또 잘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코스코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코스코는 이 골드바 있지 않습니까? 골드바를 팔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이다 그런 얘기가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골드바를 이렇게 또 사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코스코에서 이렇게 골드바를 이렇게 또 팔았는데 이 저번 분기를 본다고 하면은 저번 분기 때 코스코에서 판매가 된 이 골드바를 본다고 하면은 1억 달러어치나 팔렸다. $100 밀리언 이렇게 또 팔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또 이 코스코의 이제 주가를 본다고 하면은 한 4% 정도 이렇게 또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코스코를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인들 뿐만이 아니라 예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에서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미국인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코스코 이제 매장에 뭐 하나둘씩 이렇게 또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코스코의 인기는 계속해가지고 나날이 가면 갈수록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코 주가 역시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계속 오르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야,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지 진짜 상상을 할 수도 없네요. 계속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GM 있지 않습니까? GM에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대량 해고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GM에서 이 미시간 플랜트에 있는 한 1,300여 명 정도를 해고를 이렇게 또 한 번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해고를 했냐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이제 또 GM에서 만들고 있는 어느 차량에 대해 가지고 단종을 한다고 하네요. 단종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필요도 없고 그리고 많이 또 자동화도 되어 있고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또 투입할 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바로 다 해고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이 밀레니얼들 있지 않습니까? 이 밀레니얼들을 본다고 하면은 35세에서 45세 사이거든요. 이 중장년층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좀 아재들이죠. 아재들이나 아줌씨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IRA나 뭐 401k나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리타이어먼트를 위해 가지고 저금을 해두는 그 자금들을 본다고 하면은 재작년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한 63,000달러 정도가 됐다고 하거든요. 평균 미디언이. 그런데 작년에는 그것이 줄어들어 가지고 5만 달러대까지 이렇게 또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지금 이 미국인들의 저축을 해두고 있었던 게 계속 이렇게 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에서 실제로 미국인들이 피부로 이 침체를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자산이 이렇게 또 떨어지고 있네. 그렇다고 하면은 돈을 덜 써야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돈이 또 잘 안 돌지 않습니까? 돈이 잘 안 돈다고 하면은 이제 경제가 이렇게 또 얼어붙는다라는 그런 소리인데 그게 경기 침체로 빠지는 것이죠.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된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가 더 빠지게 되면서 경제가 굉장히 나빠지겠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어마무시하게 많이 집값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사례를 이렇게 또 보여준다고 하는데 뭐 41세 어느 이제 미국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미국인이 미국에서 집을 사려고 했는데 그런데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또 해외여행을 이렇게 또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태리 시실리 있지 않습니까? 이태리 시실리에 가가지고 3베드룸 이제 집을 샀는데 단돈 62,000달러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요런 뉴스가 요런 사례가 이렇게 또 올라온 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또 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이 여성을 본다고 하면은 이 여성은 미국에서 살고 있으면서 이 아틀란타에서 이렇게 또 살고 있으면서 미국 대기업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10년 동안 일을 했대요. 10년 동안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또 부업도 하고 컨설턴트로 이렇게 또 부업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돈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모았다고 합니다. 모아가지고 집을 사려고 이렇게 또 보니까 미국에서 아틀란타 어마무시하게 또 집값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살 수가 없네 라고 하면서 다른 곳을 이렇게 또 눈여겨봤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자주 여행을 갔었던 이 이태리를 본다고 하면은 집값이 미국보다 아직도 굉장히 싸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태리에다가 특히 시실리에다가 62,000달러를 내고 3베드룸 집을 샀다고 합니다. 집을 사가지고 굉장히 지금 만족해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여성이 이렇게 또 인터뷰를 한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제 자신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리타이어를 한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미국에서는 이 생활 물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생활비보다 이 이태리 가서 산다고 하면은 나는 아마도 1년에 한 18,000달러만 있으면은 뭐 집도 있기 때문에 18,000달러 정도 있다고 하면은 충분히 먹고 살고 그리고 여행을 다니면서 내 여생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충분히 놀고 먹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태리에다가 이렇게 자신의 집을 이렇게 또 샀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이 여성을 본다고 하면은 이 대기업에 다니고 있으면서 연봉이 8만 달러라고 합니다. 8만 달러면은 괜찮죠. 괜찮은데 어쨌든 간에 이 여성의 사례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집값이 진짜 미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더불어 가지고 한국의 집값도 미치기는 미쳤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부동산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 부동산은 뭐 별로 좋지는 않았죠.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를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이 미국에서의 기준금리가 계속해가지고 이제 동결이 되기는 됐지만 굉장히 좀 높은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모기지율을 본다고 하면은 이 모기지율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8%대였거든요. 8%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좀 많이 내려가게 되면서 7%대까지 내려갔단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이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해가지고 동결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내리기 시작을 할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모기지가 드디어 7%가 깨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같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에서의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본다고 하면은 6점 몇 %라고 합니다. 6점 몇 %대까지 이렇게 또 급격히 내려가게 되면서 내년에는 더 많이 내려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미국의 부동산 시장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살짝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또 움직인다고 하면은 지금 집값이 굉장히 높은 상태거든요. 여기서 또 올라갈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미국의 이 인플레이션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있었던 이 인플레이션이 집값을 이렇게 또 끌어올리면서 내려갈 기미는 별로 안 보일 것 같기도 하네요. 지금 이 상태가
이 내년에는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이 모기지율이 내린다고 하면은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또 움직인다고 하면은 네, 또 살짝 네, 좀 위태위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네, 만약에 트럼프가 내년에 이 대선에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또다시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이 무서워하고 있는 것, 네,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 유럽이 무서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토에서 탈퇴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 계속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나토에서 이렇게 또 가입을 해봤자 우리 미국만 돈을 많이 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나토에서 이렇게 또 탈퇴를 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네, 만약에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지금 이 동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가 더 신나가지고 아주 그냥 쌩 난리를 치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미의회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나토에서 이 탈퇴를 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라는 그런 법안을 이렇게 또 통과를 시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이 미국 의회에서도 트럼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안정장치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내년 대선을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지금 해놓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또 섬찟한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미국의 이 대선을 본다고 하면은 스윙 스테이시라고 해가지고 이 뭐 민주당도 아니고 뭐 공화당도 아니고 이 민주당이 될 수도 있고 공화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스테이트를 본다고 하면은 크게 7개 주가 있다고 하는데 이 7개 주에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모두 승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내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고 합니다. 미국의 이 경제가 빨리 좋아지거나 그리고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또 상승을 하게 되면서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과연 내년에 어떻게 될런지 분명히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인기를 얻기 하기 위해 가지고 이 경제도 끌어올리고 그리고 이 전쟁도 빨리 끝내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제발 내년에 그렇게 돼가지고 좀 잘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트럼프도 대통령에서 떨어지고 그리고 미국의 주식시장도 잘 오르고 경제도 활성화되고 전쟁도 끝나고 아주 그냥 아주 좋은 시나리오가 이렇게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AP통신에서 뭐 설문조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이 설문조사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인들 중에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트럼프랑 다시 대결을 원하는 그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적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도 인기가 없지만 트럼프도 인기가 굉장히 없다고 합니다. 굉장히 없기 때문에 둘 다 좀 안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다 라고 미국인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둘 다 좀 안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좀 젊은 사람들, 좀 참신한 사람이 좀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이렇게 미국에 인물이 없나요? 참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이 이스라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다가 지금 이 전쟁하고 있는 거 전면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면전을 그만하고 스케일백 해라. 이 전쟁을 좀 빨리 축소를 해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지금 전 세계로부터 어마무시하게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 가자지구로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망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는 민간인들의 사망자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로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지금 전적으로 이렇게 또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까지 이렇게 또 떨어지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스라엘에다가 스케일백 해라. 이 전쟁을 빨리 축소를 시켜라. 라고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는
콧방귀를 끼고 있다고 하네요.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는 아직도 수개월간 이 군사작전을 해야 할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미국에서 또 이렇게도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가자지구에서의 이 전쟁이 끝난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너네는 그 가자지구의 땅을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바로 넘겨줘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가자지구에서 또 다른 뭐 테러리스트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좀 점령을 하듯이 이렇게 또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랑 그리고 미국이랑 좀 많은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이대로 간다고 하면은 지금 전 세계로부터 이 이스라엘이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위태위태합니다.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비난 같은 것들도 이제 많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미국에 대한 덩달아 가지고 미국에 대한 비난도 전 세계로부터 이렇게 또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잘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우선 전쟁을 좀 빨리 끝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이 미 하원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이제 탄핵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결의안이 통과가 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을 탄핵을 하자라고 그 인큐리 이 결의안이 통과가 된 것은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한테 선물을 안겨준 것이 되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탄핵을 할 그 건덕지가 없다고 합니다. 탄핵을 할 건덕지가 없어가지고 찾고 찾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의 차남,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이 헌터 바이든이 뭐 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또 걸고 넘어져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을 이렇게 또 탄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증거도 없다고 하거든요. 증거도 없이 그냥 의혹만 가지고 탄핵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미국의 이 공화당들 있지 않습니까? 이 하원이 공화당원들을 본다고 하면은 지 할 일을 하고 있지 않고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그 정치적 보복에만 지금 이 중점을 두고 있다. 일이나 제대로 해라 라고 이렇게 지금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비난이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고 해요. 공화당원들한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오히려 바이든 대통령한테 좋은 쪽으로 이렇게 또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쨌든 공화당원들 트럼프가 원하고 있었던 이런 정치적 보복 요거 하는 거 말고 일이나 좀 자기가 하고 있었던 일이나 좀 제대로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미국인들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인들 중에 65세 이상이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노년층들에서 5명 중 1명은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예전보다 지금 일을 다시 더 많이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한테는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경제가 또 더 많이 크게 돌아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더 일을 많이 한다고 하면은 경제가 더 커지기 때문에 미국한테는 더 좋은 것이다 라고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또 많은 이 노년층들이 일을 하게 됐느냐라고 하고 본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게 있겠지만 지금 현재 미국 온다고 하면은 고용시장이 지금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고용시장이 좀 핫하다 보니까 이런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들이 더 많아진 것도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생활 물가가 또 굉장히 비싸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또 충당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일을 더 많이 하고 어쨌든 간에 이 미국의 경제를 본다고 하면은 미국 경제는 좋은 거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이렇게 또 연구를 해봤다고 하는데 연구를 해본 결과 이 살인범의 외모가 험악하면 험악할수록 사형이 나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 인상이 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그렇게 기를 쓰고 성형수술을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외모로 비춰주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였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뉴욕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서 이 영상이 바이럴하게 또 퍼졌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뉴스에까지 이렇게 또 올라왔다고 하는데 뉴욕에 어느 이제 하이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고속도로에서 치와와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이 강아지 치와와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 치와와를 살리기 위해 가지고 고속도로 이렇게 몇 차선을 막고 이 치와와를 이렇게 또 구해냈다 하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영상이 이렇게 또 바이럴하게 퍼졌는데 이 치와와가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 고속도로까지 왔느냐 하고 본다고 하면은, 왜냐하면은 이 치와와가 이렇게 또 있었는데 핏불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나운 이 핏불 이 강아지가 이 치와와를 이렇게 공격을 하려고 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 치와와가 도망을 가다가 이렇게 고속도로까지 나왔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거든요.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고속도로에서 사람이 내려가지고 사망을 하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뭐 고속도로에서 동물이 좀 위험한데 라고 하면서 만약에 고속도로에서 내린다고 하면은 그거는 그냥 죽는 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쌍하더라도 웬만하면은 지나치는 게 가장 좋은 그런 방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신의 목숨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강아지의 목숨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내리는 그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이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또 차를 타고 가다가 빵꾸가 난다고 하면은 갓길에다가 세우는 것도 있기는 있지만, 웬만하면은 그 차 그냥 끌고 나가가지고 엑스에서 내리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미국 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빵꾸가 나가지고 이 갓길에다가 세워뒀다가 차량에서 내려가지고 그렇게 많이 사고가 나가지고 죽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좀 조심하면 좋지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사이언스지에서 올해 들어가지고 가장 획기적인 혁신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또 뽑았다고 하는데, 그 혁신은 바로 비만 치료제이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아시다시피 미국 내에서 올해 들어가지고 이 위고비라고 해가지고 그 약물을 투여를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 살이 빠지지 않습니까? 원래는 이 당뇨병 약을 이렇게 또 개발을 하려고 했다가, 그런데 그 약을 이렇게 또 투여를 받는다고 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또 살이 빠지다 보니까 당뇨병 약 대신에 그냥 살 빼는 그 약 용도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 미국 내에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 사이언스지에서는 그 약에 대해 가지고, 그 약물을 발견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 엄청난 혁신이다 라고, 올해 들어 가지고 가장 큰 혁신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또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미국인들 중에, 미국 이 성인들 중에 70% 정도는 오버웨이트라고 합니다. 뚱돼지라는 그런 소리죠. 미국인들의 70%가 뚱돼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럽을 본다고 하면은 유럽은 단 반이라고 합니다. 대략 한 35% 정도. 그만큼 이 미국에서의 뚱돼지 이 비율은 엄청나게 심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이 비만이랑 관련이 돼가지고 그런 이제 사망하는 율 있지 않습니까?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율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높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이 비만 치료제가 이렇게 살을 뺄 수 있는 그 약이 이렇게 또 개발이 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또 실제로 살을 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진짜 엄청난 발견이다라고 올해 들어가지고 라고 이렇게 또 사이언스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저도 좀 살이 쪘기 때문에 그거를 맞으면서 운동을 해야 하나 라는 그런 생각을 잠시 했지만,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죠. 한 달에 2,000달러인가 든다고 이렇게 또 들었는데, 그냥 열심히 뛰어가지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살을 빼면은 2,000달러 버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뛰어가지고 2,000달러 버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돈이, 이 동기부여가 굉장히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미국에서 매년 한 25편 정도의 영화를 이 국립영화보관소에 이렇게 보관을 한다고 하거든요. 아시다시피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이 이 영화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이 된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매년 한 25편 정도의 영화를 선정을 해가지고 이 영화들은 영구히 잘 보존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 미국에는 어느 뭐 깊숙한 곳에 이렇게 또 보관을 해두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 25편을 이렇게 또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는 제가 좋아하는, 제가 무지막지하게 좋아하는 터미네이터 2가 이렇게 또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여기에. 그리고 이 나홀로 집에 있지 않습니까? 나홀로 집에도 이렇게 또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아르헨티나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아시다시피 이 아르헨티나의 새로운 대통령 이 하비에르 미엘리라고 하는 이 구구파적인 대통령이 이렇게 또 뽑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 미엘리를 본다고 하면은 좀 단호하게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좀 너무나 급격하게 이렇게 또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아르헨티나의 페소 환율 있지 않습니까? 환율도 이렇게 또 평가절하를 해가지고 50%나 이렇게 또 평가절을 하게 되면서 환율이 지금 뭐 급격하게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대중교통들에 대해 가지고 뭐 공공기금 같은 거 이렇게 또 쓰는 것에 대해 가지고 다 줄여버리고 그리고 뭐 자유시장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오일 같은 것들 뭐 기름 같은 것들 갑자기 또 37% 정도 올랐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항공료 있지 않습니까? 이 국내선을 본다고 하면은 항공료가 갑자기 또 100%나 올랐다고 합니다. 갑자기 2배로 뛰었다고요. 원래 엄청난 이 아르헨티나는 인플레이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16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아르헨티나는 하루에 1%씩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다라는 식으로도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 하비에르 대통령이 되게 되면서 미엘리 대통령이 뽑히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 아르헨티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지 진짜 상상도 할 수가 없네요. 그러면서 이 식료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르헨티나에서의 식료품들의 가격도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고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아르헨티나를 본다고 하면은 이 스테이크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스테이크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아사도의 가격을 본다고 하면은 갑자기 급격하게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kg에 8,000페소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8,000페소가 12,000페소로 갑자기 한 33% 정도가 올랐다라고 하면서 이거 어떻게 사 먹으라는 거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국민들이. 어쨌든 간에 이 아르헨티나 굉장히 힘든 나날을 앞으로 좀 보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렇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